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조선주에 관심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유가 상승, 성박가 상승, 미중 갈등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키워드로 꼽히고 있는 유리기판의 R&D와 양산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전일까지 완성차와 완성차 부품 업체까지 수급 들어온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3위에 이른 위치에 있습니다. 역시나 저 PBR 주주하는 기대감 속에 삼성물산도 4위에 이른 위치에 있고요. 삼성전자는 우선주를 5위에 매수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 기준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개인만 러브콜을 보내던 네이버 다시 한번 외국인이 오늘은 오랜만에 수급 들어오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직접 반도체 고삐를 쥐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3위에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주주총회이지만 변동성 큰 모습 보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위. 하락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는 금융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 5위에 이른 위치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한다라면 삼성전자는 AMD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다양한 기대감 코스피 이전 상장, 옵션 종목 추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테슬라 하락으로 힘을 못 쓰는 모습 속에서도 2위에 이른 위치에 있습니다. IT 엔지니어링 기업 포스코 GX 3위에 있고요. 기아 그리고 기관 역시 삼성중공업 전일 매수한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시장에서 기관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역시나 삼성전기 외국인과 함께 1위 더해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속에 HD 현대건설 기계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나 조선주 함께 담아가면서 현대차 그리고 SMR 원전 기대감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5위에 이름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개인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이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에 조금 더 집중했다라면 개인은 SK하이닉스를 담아가고 있고요. 네이버에 대한 사랑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이 음극재가 중국이 너무 저렴해서 실적 악화 우려 속에서도 개인의 수급은 더해지고 있고요. 이 혈액 추가 필터 시노펙스 급등락을 보이는 모습 속에서도 개인은 4위로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 조용하게 강한 배터리 기업 5위에 이름 더해지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앞서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오늘 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깊은 종목들, 뭐 삼성물산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언론 보도로는 하루하루 헤드라인이 달라지죠. 조금 내려가면 이제 끝인가 하고 헤드라인이 바로 바뀌고 다시 또 올라가면 저 PBR 끝나지 않았다라고 헤드라인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관련한 종목들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의 러브콜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종윤 교수님. 근데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은 있죠.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산다.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럼 신규 접근에 대해서 어떤 시기를 좀 가늠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시그널은 이미 연초에 발생한 거고 그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등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동일 종목을 계속 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이미 1월 말부터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2월 달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들의 1차 고비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주총 열리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더블 배당이 벌어지는 3월 말에서 4월 초반 사이 정도에는 외국인 수급이 당연히 둔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를 넘어서서 막 하루에 조 단위로 팔고 시장도 막 쭉쭉 끌어내리는 그런 하락의 포지션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면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시기에 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오늘 삼성물산은 외국인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뉴스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영국계 펀드의
제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노라고 답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보고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강하게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누구도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주가가 예전보다 많이 비싸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들은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자신들 물량 받아올 때까지 크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둔화될 수 있는 시기다 정도로 염두에 두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관련한 그 직군에 있는 분들을 참 감사하게도 자주 만나고 제가 컨퍼런스도 자주 참여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 단기적인 상승에만 너무 이제 편승을 해서 한번 수익을 올려보겠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외국계 증권사, 뭐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이번 이 대한민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레벨업이 될 것을 고민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도 추가적인 외국인의 수급 흐름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기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12조 들어왔다고 하죠.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거기는 해요. 연초에 이만큼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정말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드는데. 네. 저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3월 달에 있을 일시적인 수급 교란, 네. 그다음에 5월 달에 나타날 정부의 정책이 정말 뭐 우리의 기대를 크게 하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번 주총 기간에서 여전히 국민연금이나 우리나라의 그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의 생각과 달리 대주주 이익은 상관없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환원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 그럼 외국인들의 실망 매물은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두 번의 그 변고점 정도를 잘 지난다면 저는 오히려 뭐 저는 그래서 연말에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그때도 외국인이 팔지 않고 하반기 정도에 연기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의 수급은 대형주 위주로 크게 나빠질 게 없고 그런 수급 자체가 예전 미국 시장에서 니프티 피프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1월 말부터 말씀드렸던 더블 배당했을 때 특히 금융주에 대한 불확실성, 단기적인 뭐 PF 문제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오를 때마다 금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조금 보수적인데 나머지 종목들, 뭐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런 기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저는 또 이제 현직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나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는 그런 수많은 외국계들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 진지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특징 중으로 한 종목씩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김태성 교수님. 네. 저는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기. 보니까 이사님도 삼성전기를 네, 또 같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그동안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수급도 강하게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기가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좀 명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이 세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어떤 제품을 트리거 삼아 더 늘어날까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갤럭시 S24 시리즈가 그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갤럭시 S24의 흥행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관련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4분기 실적부터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 하면 결국에 이제 MLCC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MLCC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가격에 대한 반등세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더 나은 또 가격의 형성을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저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현재 가격이다라고 하면 큰 부담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내용 좀 덧붙여 주시죠. 네, 뭐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기대만 가져가시기보다는 왜냐하면 유리기판에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열에 굉장히 강하지만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다음에 지금 결국은 이 기판을 뚫어서 여러 가지 회로들을 그 안에 넣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물론 유리기판 안에다가 MLCC 같은 것들을 미리 넣어서 전체적으로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 유리기판을 IO, 그러니까 인아웃을 뚫을 때 그 뚫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뭐 드릴이 많이 발전해서 충분히 잘 뚫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공정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회사들에겐 전부 비용인 거죠. 네. 그러면 생각보다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기대만 가지시기보다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다만 기판사업부가 실적이 잘 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살짝 한마디만 좀 얹으면은 좋습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삼성그룹이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주주 환원, 말 그대로 총 주주 환원율 기준으로 배당 성향 기준으로 40%에서 60% 정도를 배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기는 이게 재물을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20%가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공시를 잘 주목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2023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이번에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배당금이 공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삼성전기를 저 PBR주로 보고 있는 게 그 상황에서 그 배당 공시가 요 지금 화면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공시가 다시 나왔어요. 이게 다시 정정되면서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배당금을 비공개로 바꿨다라는 점은 이번에 지금 삼성전기 주주총회가 3월 20일이거든요. 근데 요 지금 비공개로 딱 바뀌어 있기 때문에 3월 20일 날 요게 그쵸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뀐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배당 증액 혹은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의 뭔가 우리가 그 삼성그룹의 이제 주주 환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은 계속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선두로 주주 환원에 앞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계 평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혹은 삼성그룹 평균으로 가더라도 4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배당이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 주목받을 만한 포인트이지 않나. 그래서 3월 20일 날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앞으로 이제 배당에 대해서 주주환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도 삼성전기는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수급 특징주 뭐 가지고 오셨나요? 하이닉스죠? 네. 아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왔다 갔다 두 종목만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 그러면은 다음 주에 GTC 2024입니다. 아, 그렇죠. GTC 2024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HBM이죠. 네. 우리가 B200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제품이 신제품이 2025년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스펙이 얼마나 될 것이며 HBM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그게 얼마나 생산이 될 것인데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내년도의 실적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겠구나라는 전망치가 나올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누가 이제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17만 4,900원 갔을 때와 지금 현재 주가에서의 뭔가 전망치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수급이 조금 뒤집어졌을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늘 하필이면 오전장에 21선까지 딱 밀렸다가 지금 다시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GTC 2024라는 이벤트가 있고 GTC 2024의 핵심은 결국 엔비디아와 TSMC와 네. ASML과 하이닉스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월스트리트에서도 그 네 종목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저는 오늘은 종가까지 하이닉스를 잘 지켜보시면서 차트가 돌리는지 수급이 돌아서는지를 네. 매우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한마디 얹을 시간이 아우, 됩니까? 좋습니다. 예, 많이 얹으세요. 예. 많이 얹으면 싫으실 것 같고 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이번에 GTC 행사에서 지켜봐야 될 건 뭐 신제품 이거 다 중요하고 말씀해 주신 종목군들 다 중요한데 네.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엔비디아가 다 할까 여전히 나눠줄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은 하드웨어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 밑에 있는 플랫폼 자체도 하고 있지만 소위 이제 상단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가 갖고 있는 LLM 모델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것마저도 우리가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가는 순간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전쟁이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만인의 공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이번 그 발표에서 오히려 한번 숨을 죽이면서 하드웨어 정도만 정리하는 거라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엔비디아가 정말로 모든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너희 꼭 개발하는데 너희가 개발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헬스바이오도 우리가 하고 이것도 우리가 개발할 테니까 너희는 우리가 개발하는 거 가져다 써 정도의 그런 형태로 간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엔 아마 만인의 공적이 될 가능성이 거의
거의 100%다. 이미 저는 거기에서 네. 하나만 더 얹으면은 네. 아유, 둘이 방송하세요. 왜 인상을 쓰세요? 두 분이 방송하세요. 네, 아니, 얹으세요. 인상을 쓰실 건 아니, 없잖아요. 아니, 시간이 조금 없어서 네, 예, 왜냐하면 말씀해 주시죠. GTC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네.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또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오라클이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이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GTC 2024에서 엔비디아와 무언가를 같이 발표를 할 거다. 네. 근데 이러면 서버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AI 반도체가 들어가고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는 하나의 큰 서버라는 것에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맥친낸가 혹은 뭐 우리가 순행이라고 부르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하나의 큰 뭐 하드웨어적인 네. 이러한 좀 세트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라클이 만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스펙들도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디램 업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전반에 또 하나의 또 내년도 전망, 2025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또 가이던스가 수정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짜 다음 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FOMC 보시면은 3월이 끝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다음 주 18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오늘장 탑5에도 다음 주에 GTC 2024 관련한 특별 또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다음 주에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래 기다리셨어요. 한번 종목 하나 확인해 볼까요? 저는 욕먹을 각오로 하고 삼성전자를 왜 가지고 욕을 먹어요? 왔습니다. 왜 욕을 지금 먹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네. 삼성전자가 몇 달 전에 이제 8만 원을 찍고 더 갈 것 같이 하더니 이제 다시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7만 원 중반대, 후반대가 오면은 모두 다 본전에서 매도하겠다 혹은 뭐 손절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너무 오래 많더라고요. 기다려서 그럴 때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다시 뭐 8만 전자 이상을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네. 어제 코스피 2,700포인트 찍는 모습을 보니 이제 그 위로 올라갈 땐 정말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심리 자체가 이러니 정말 그때의 고비를 넘어가면은 진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72,000원 선에서는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즘 뭐 너무 수급이나 이런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나는 이러한 매매를 조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접근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주주분들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드디어 우리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한 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김태성 고수와 김종효 고수 동시에 삼성전기를 꼽아주셨고요. 윤혜림 고수의 삼성전자, 오늘 뭐 다 IT 쪽이네요. 테이블 고수의 SK하이닉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균의 펀치라인 함께 하시죠.